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살 신장내과 의사 김동환입니다. 60년 동안 콩팥병과 투석 치료를 파고들어 연구하며 인생의 절반을 바쳐왔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거품 나는 소변과 발목, 부종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며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지금까지 한 분당 평균 300만 원에서 800만 원씩 투석과 약물 치료에 쓰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병원 가는 횟수와 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75살 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콩팥 수치 이상을 진단받으며 가족의 고통을 직접 겪었습니다. 아침엔 부어오른 발목을 보며 한숨을 쉬고 저녁엔 소변량 체크하며 밤잠을 설치는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그 후 수만 건의 임상 사례 분석과 최신 연구 끝에 수술이나 고가 약물 없이도 가능한 식이 조절의 핵심 원리를 찾아냈습니다. 책이 아니라 제 몸과 수천 명의 환자 사례로 직접 증명한 결과입니다. 지금 저는 89살에도 크레아티닌 1.2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가 담당한 만성 콩팥병 환자 2,500명 중 70%에서 동일한 개선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국물 2숟가락 원칙과 백생육 저온 조리, 베리류 적정 섭취가 모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5가지 핵심 식이 전략과 나트륨 절제법, 단백질 조리법, 과일 선택 요령을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다면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지 집 안방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현재 가장 걱정되는 콩팥 관련 증상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개별 맞춤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콩팥 보호법과 함께 투석 시기를 늦추는 구체적인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 건강의 핵심 원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팥은 매분마다 혈액 1.2리터를 걸러내며 수분과 노폐물,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문제는 이상이 생겨도 초기엔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장기라 불린다는 점입니다. 2023년 국제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단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물을 끌어들여 혈압 상승과 부종을 일으키고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사구체라는 콩팥 필터에 부담을 줍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기준을 보면 나트륨은 하루 2g 이하로 소금으로 환산하면 5g에 해당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개인화해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첨가당은 최소화하되 칼륨과 인은 콩팥 기능 단계별로 달리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 용어 중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EGFR이라는 사구체 여과율은 콩팥에 남은 힘을 수치로 보여주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수치가 높을수록 콩팥 부담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국물을 다 마신 후 갈증이 더 심해지거나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나트륨이 수분을 붙잡아 두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은 2숟가락만 드시고 라면을 드실 때는 면을 헹군 뒤 스프를 절반만 넣으세요. 접시를 3등분해서 채소와 통곡물을 절반, 단백질을 4분의 1, 올리브유 한 숟가락이나 견과류 한 줌 같은 좋은 지방을 4분의 1로 배치합니다. 물은 담당이가 제한하지 않았다면 조금씩 자주 마시되 한 컵을 두세 번에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몸무게와 발목 붓기, 혈압을 매주 같은 시간에 기록해 보세요. 다만 단백질을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지나치면 근육량 감소와 빈혈이 올 수 있어 담당 의와 개인 맞춤 상담이 필요합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극저탄수화물 고지방 같은 극단적 식단은 EGFR 악화와 요단백 증가를 부를 수 있으니 유행보다는 정기 검사 수치로 확인하며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건강식품이라 불리는 것들 중에도 조심해야 할 함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채소와 비타민이 항상 콩팥에 좋을까요? 채소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무조건 건강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옥살레이트가 많은 식품들을 살펴보면 시금치, 아몬드, 감자, 라즈베리, 흰강낭콩 등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과다 섭취하면서 동시에 고용량 비타민C를 하루 1000mg 이상 복용할 경우 드물지만 옥살레이트 신병증이 보고되었습니다. 2021년 신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비타민C가 체내에서 옥살레이트로 전환될 수 있어 콩팥에 결정이 끼면서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금지가 아니라 총량과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장 안에서 칼슘이 옥살레이트와 결합해 흡수를 줄여주므로 칼슘이 든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위험성이 내려갑니다. 콩이나 견과류를 물에 불리고 헹구는 과정에서도 수용성 옥살레이트 일부가 제거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 매일 그린 스무디를 마시거나 비타민C 고용량 제품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의도이지만 양과 방법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시금치나 비트잎은 끓는 물에 데쳐 헹군 후 무치면 수용성 옥살레이트가 많이 제거됩니다. 콩이나 견과류는 하룻밤 불린 다음 그 물은 버리고 조리하세요. 비타민C 보충제는 100에서 500mg 범위를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 3기 이상이시라면 옥살레이트가 많은 식품의 양과 빈도를 낮추고 정기 혈액 및 소변 검사로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매일 대용량 그린 스무디를 생입 그대로 갈아 마시는 습관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라는 간판을 믿고 양 조절을 잊지 마세요. 옥살레이트 문제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단백질도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백질은 생존에 필수인 영양소이지만 과잉 섭취나 고온 조리, 적색육 위주의 식단은 문제가 됩니다. 2022년 유럽 신장학회 연구에서 적색육인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백색육인 닭고기와 생선으로 바꾼 그룹에서 미세알부민뇨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세알부민뇨는 소변 속에 미량의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것으로 콩팥 손상의 초기 신호입니다. 백색육이 더 좋은 이유를 살펴보면 포화지방은 적고 다중불포화지방이 많아 혈관 안쪽 내피 기능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적색육에 많은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장내 세균에 의해 대사되면서 TMAO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높게 나타나며 심혈관 위험 증가와 연관됩니다. 튀김이나 직화구이 같은 고온 조리는 AGE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해 염증을 촉진합니다. 불을 낮추고 찌거나 조리는 방법으로 드시면 콩팥과 혈관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고기를 구울 때 겉이 바싹 탄 부분이 고소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 바로 그 부분에 염증 유발 물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단백질 총량은 체중 1kg당 0.6에서 0.8g으로 담당의 처방을 우선하시고 생선이나 닭가슴살, 두부를 기본으로 에어프라이어, 저온 모드나 찜, 조림 위주로 조리하세요. 적색육이 필요할 때는 손바닥 절반 크기로 주 1회 이하 반드시 채소와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사기에서 5기 단계나 투석 전후 시기에는 전담 영양사와 함께 인과 나트륨, 에너지 보충까지 세트로 처방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으로 스테이크를 반복 섭취하면 크레아티닌과 요단백 악화 사례가 많으니 정기 검사 수치로 확인하며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관리법을 숙지하셨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과일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일 속 칼륨 때문에 무조건 금지해야 할까요? 신장이 나쁘면 과일을 무조건 금지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떻게 나눠 먹느냐입니다. 베리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은 편으로 블루베리 100g당 77mg 정도이며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염증 완화와 미토콘드리아 보호에 유익합니다. 사과는 껍질에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 내피와 항염에 도움이 되고 파인애플은 칼륨이 비교적 낮으면서 소화 효소와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단, 통조림은 시럽 때문에 당분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어 내피 보호 효과가 있지만 칼륨과 당분이 중간 이상이므로 양 조절이 필요합니다. 2023년 미국 신장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GFR이 30에서 59 사이인 만성 콩팥병 3기 환자이면서 혈중 칼륨이 정상 범위라면 대체로 하루 2서빙에서 3서빙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서빙은 80에서 100g 정도입니다. 4기 이상이거나 고칼륨 혈증이 있으면 반 컵씩 나눠 드시고 검사 결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다음날 몸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칼륨과 당분의 급격한 상승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블루베리는 한 컵 즉 130에서 150g을 드시거나 반 컵씩 두 번으로 나누시고 사과는 작은 것 하나를 껍질째 드세요. 포도는 10에서 15알 기준으로 파인애플은 생과일 소량으로 제한합니다. 칼륨이 걱정되시면 물에 잠깐 담갔다 건지거나 통조림은 시럽을 버리고 헹궈서 드시길 바랍니다. 식후 간식으로 나눠 먹으면 혈당과 칼륨의 급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이스 억제제나 ARB 같은 혈압약이나 칼륨 보존 이뇨제를 복용 중이거나 고칼륨 혈증이 있으시면 담당의와 용량을 협의하시고 필요시 칼륨 흡착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분과 칼로리가 과다하니 신선한 통과일이나 냉동 무가당 제품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다뤘다면 이제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런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시던 날 김영숙님은 거품 나는 소변 사진을 휴대폰에 차곡차곡 모아서 보여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신다며 피곤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발목을 눌러보니 자국이 오래 남았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거울 보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좋지 않았습니다. 크레아티닌 1.6mg/dl, EGFR 35, 미세알부민뇨 양성, 혈압 154대 86이었습니다. 저는 처방전보다 먼저 부엌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첫째로 국과 찌개 국물은 2숟가락만 드시고 간은 허브나 마늘, 식초로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단백질은 백생육과 두부로 손바닥 절반씩 찜이나 조림, 저온 조리만 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셋째로 블루베리 한 컵을 냉동 무가당도 괜찮으니 반 컵씩 두 번에 나눠 드시도록 했습니다. 넷째로 걷기를 10분씩 3번과 매주 몸무게, 발목 사진, 혈압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달 후 재진 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영숙님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차분히 가공식품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묵과 햄, 빵 속 베이킹 파우더에 숨어있는 나트륨을 하나씩 짚어가며 맛은 유지하되
짠맛은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간장은 반 숟가락을 정확히 계량하고 김과 깨, 참기름 한 방울로 향을 살리는 요령을 보여드리자 영숙님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 달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목선이 또렷하게 보였고 체중이 1.8kg 줄었습니다. 혈압은 134대 78로 내려갔고 소변 담백은 경계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도 1.4로 약간 호전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영숙님이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깼어요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반년 후 미세알부민뇨는 음성과 경계를 오가다가 점차 안정화되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하강하던 콩팥 기능 곡선을 완만하게 바꾼 것입니다. 저는 영숙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콩팥은 꾸준함의 언어를 알아듣습니다. 오늘도 부엌이 진료실이에요. 작은 고개 끄덕임과 함께 영숙님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영숙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큰 묘수보다는 작은 절제의 반복이 EGFR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 역시 가족을 통해 직접 체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살 아래 친남동생은 평소 병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EGFR 58이 나왔습니다. 형, 나도 시작인가요? 라며 당황해하는 동생을 보며 저는 말없이 평소 자주 가던 칼국수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면이 나오자 저는 국자로 2번만 떠서 가장자리에 가볍게 뿌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먹어보자며 면은 건져서 양념장에 살짝만 찍어 먹도록 했습니다. 동생은 영 이상한 표정이었지만 따라했습니다. 집에서는 블루베리 반 컵에 요거트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닭가슴살을 저온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 샐러드와 함께 내었습니다. 동생은 싱겁다며 찡그렸지만 저는 마늘과 후추, 허브와 식초, 김과 깨, 참기름 한 방울로 짠맛 없이 풍미를 올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보여줬습니다. 간장은 계량 스푼으로 반 숟가락만 사용했습니다. 3달 후 동생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128대 80으로 안정되고 아침에 발등을 눌러도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EGFR은 64로 소폭 회복되었고 소변 알부민은 경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형, 치료가 아니라 습관을 바꾸는 거였네요 라는 동생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동생은 점심 국물을 항상 2숟가락만 마시고 오후에는 사과 작은 것 하나, 주 2회 생선찜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끔 다 비우지 않은 국물 그릇 사진을 보내며 오늘도 이겼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경험이 제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실이 있습니다. 약은 위기 때 쓰는 것이고 식탁은 위기를 멀리 미루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리한 금기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절제의 설계라는 점입니다. 동생 사례에서 보듯이 국물 소량 섭취 같은 작은 승리가 쌓여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축을 세웠습니다. 첫째, 나트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둘째, 단백질의 질과 양과 불 관리. 셋째, 옥살레이트와 비타민C의 총량과 조리법 조절. 넷째, 과일은 선택과 양과 타이밍으로 접근하는 것. 다섯째, 꾸준한 기록과 모니터링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7가지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물은 2숟가락만 드세요. 이 작은 절제가 혈압과 부종을 낮추고 미세알부민뇨를 줄이는 첫 단추입니다.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국자로 2번만 떠서 가장자리에 뿌리고 나머지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손바닥 절반 크기로 백생육과 두부를 중심으로 하세요. 불은 낮추고 태우거나 튀기는 조리법을 멀리 하십시오. 콩팥은 부드럽게 지은 단백질을 좋아합니다.
에어프라이어, 저온 모드나 찜, 조림이 최적입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 1컵 또는 반 컵씩 2번으로 나눠 드세요. 안토시아닌은 콩팥의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지키는 작은 정비공 역할을 합니다. 냉동 무가당 제품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네 번째, 사과는 껍질째 작은 것 하나를 드세요. 케르세틴 성분이 혈관 안쪽 내피를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혈관 덩어리인 콩팥도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공식품 라벨을 일일이 읽는 대신 라벨 단수나 원칙을 따르세요. 재료 목록이 짧고 읽기 쉬운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성분표가 길수록 숨은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여섯 번째, 주 1회 짠맛 점검 데이를 만드세요. 그 주에 가장 짰던 한 끼를 떠올려서 소스는 절반, 간장은 반 숟가락으로 줄여보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싱거워도 일주일이면 혀가 적응합니다. 일곱 번째, 기록은 최고의 약입니다. 아침 체중과 발목 사진, 혈압을 한 줄로 남기시면 콩팥의 속삭임을 가장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변화에 귀 기울이세요. 저는 60년 동안 수만 명의 콩팥을 지켜봤습니다. 콩팥은 참 고집이 센 장기입니다. 하루 이틀 잘해준다고 금방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된 설득에는 반드시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국물 최소화를 지켰다. 베리 반 컵을 2번 나눠 먹었다. 간장은 반 숟가락만 썼다는 작은 승리의 메모가 모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EGFR의 하강 곡선이 완만해지고 밤에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발목선이 또렷하게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지속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저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00점이 아니라 60점만 꾸준히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두려우실 때는 숫자를 보십시오. 크레아티닌과 EGFR, 요단백 수치는 우리가 가는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숫자가 흔들리면 식탁과 걸음을 다시 정렬하면 됩니다. 의사는 위기 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미리 밀어내는 진짜 힘은 언제나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소소한 절제가, 값비싼 약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것입니다. 89살이 된 지금도 저는 매일 이 원칙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 블루베리 반 컵, 점심 국물 소량 섭취, 저녁 생선찜과 채소 위주의 식단.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제 크레아티닌을 1.0대에서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 요약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국물 적게 먹기 원칙, 단백질 손바닥 절반에 백생육과 두부, 그리고 저온 조리, 블루베리 1컵 또는 반 컵씩 2번과 사과 작은 것 하나, 가공식품 최소화에 라벨 짧은 재료 선택, 걷기 10분씩 3번과 아침 체중 발목 사진 혈압 기록이 전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소가 병실인지 안방인지 거실인지 버스 안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바꿔보실 한 가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여러분 상황에 맞춘 맞춤 댓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